어서 그래요. 예, 예.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 위쪽 동네와 아랫 동네가의 민주당이 거의 지금 싱크로율이 100%다. 뭐 거의 뭐 똑같다. 우리 수령님한테 인사 90도 인사하듯이 우리 또 이재명 존엄에게 또 이렇게 인사 90도 각도로 하고 또 우리 최고 존엄 이제 뭐에 대해서 어디 지금 당대표 하려고 하는 놈 있냐 다 내쳐버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혼자 등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강민구라는 이번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이요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또 해명을 또 이렇게 했네요. 영남 남인들의 이 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당내에서 다들 이제 속으로는 의원들도 제가 이렇게 몇 명 연락해 보니까 이 애완견 문제에서 비롯해서 이거 뭐 이 인사하는 문제에서 비롯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민주당 맞나?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 남인의 예법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도 했네요.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예요. 뭐 그냥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냐 어머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거랑 똑같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니 한잔 하셨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분이요. 제가 저분 인적 사항을 좀 파악해 봤더니 네. 이재명하고 갑장이에요. 1964년생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셨네요. 의성이요? 저희 고향 옆인데. 예. 의성. 네. 마늘로 유명합니다. 고향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예. 1964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셔서 네. 대구에 있는 성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또 대구에 있는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를 나오셔서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시다가 2014년에 뜻하는 바가 계셔가지고 정계에 입문해서 대구 수성구 구의원을 지내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대구시 의원까지 지내시다가 이번에 이재명 수령님의 부름을 받고 대구 수성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서 5선 주호영을 깨부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역부족으로 실패를 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근데 저 때가요 제가 저거를 영상으로 봤어요. 동영상으로. 지금 서서 악수하잖아요. 이재명은 앉아서 악수하고. 근데 그 전까지 저 강민구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죠. 앉아서 지금 아버지다 어쩌다 이렇게 계속 이거를 아닌 말로 빨아댄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벌떡 일어나거든요. 저게 영남 남인의 예법이에요? 왜 너만 그러면 되지? 왜 영남 남인들을 다 욕되게 하니? 그래서 제가 영남 남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남인, 북인, 서인, 동인 해서 이제 옛날에 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남 남인들은 주로 이제 영남 쪽에 그냥 거주하면서 이황 선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어받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대구 경북권에서 이제 남아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의 이제 그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영남 남인께서 또 최고위원 되시고 저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근데 어제 참 재밌었던 게 어제 저렇게 이제 이재명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흐뭇한 미소가 지었잖아요. 그때 정청래가 마음이 다급했나 봐요. 오씨 내가 오늘 말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정청래는 이재명은 시대정신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대정신보다 아버지가 이게 완전히 더 꽃이죠. 더 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가 한번 떠보려고 열심히 준비해 와서 이재명 시대정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대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다. 이재명 아버지의 거의 맛이 가버렸어요. 네, 맛이 갔어요. 근데 저는 제일 관심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든 우리 이 양산에 계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실은 아버지야. 더불어민주당 이름 정한 건 나야. 근데 왜 이재명한테 가서 저기 아버지라고 그러니?
그런 아마 좀 생각을 했을 아니 것 그 같아요. 양산 착장수께서는요. 아 이 자식이 내가 깔아놓은 거에서 지가 밥상 받네. 내가 다 깔아놓고 말이야. 아니 그때 이 더불어민주당이란 그 당명이 문재인 당 대표 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뭐 해갖고 생겼죠. 네, 그런데 그 문재인이 나중에 자기가 직접 설명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신영복의 통역당의 수계 한 번도 저기 그 전향한 적이 했죠. 없는 그 통역당의 신영복이 더불어숲 운동을 했는데 그 신영복의 더불어숲에서 따온 거다. 근데 신영복 더불어숲의 더불어는 김일성의 자서전 제목이 네. 세기와 더불어다. 그게 출발이죠. 그 통역당 68년에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북한의 그 주체사상 노선을 추종하는 그런 지하혁명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요. 1955년 9월 18일 날 창당했던 바로 민주당이 그 원조입니다. 그럼요. 민주당 창당 기념식 날이 바로 9월 18일 날이에요. 그 당이 뭐냐면 예전에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4.5의 개헌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신익희, 조병옥, 장면 이런 분들이 당시에 그럼요. 이제 나와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요, 당시의 민주당은 반공, 보수주의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정당이에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민주당의 뿌리는 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 민주당이 예?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뭐 혁신당이나 무슨 뭐 조봉암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정당이었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세대 민주당은 바로 이제 70년대에 신민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철성, 김영삼, 김대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권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정신적 아버지는 1987년 저 이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이 사실은 이 정신적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뿌리로 따지면 정말 이 민주당의 아버지들은 이 신익희, 조병옥, 장면이고 정신적 아버지는 DJ이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나타났어요. 저는 왜 그랬냐? 이제 옛날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 다르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다이너스티가 시작됐다. 즉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존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별. 끝. 왜냐? 그 정당에서 만들어 놓았던 원칙들. 대선 당권 분리,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일어나면 그 저 사퇴 저 후보 안 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 개딸당이 돼버린 거예요. 네. 기존의 민주당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개딸당이 된 거고, 그 이제 조선노동당의 뭐 그 비슷한 그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뇌수로서 수령으로서 이제 이재명이 자리 잡은 건데 정청래가 이재명 시대다. 이재명 시대. 네. 이재명 시대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당원당규 개정된 게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역사적 평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깊은 날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네. 지금 이제 쭉 민주당의 역사. 근데 그 민주당 그 전에 그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전에 또 인천 김성수. 그죠? 고화 송진호.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정청래가 그 얘기한 거는 전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뿌리에서 이제 민주가 완전히 말살됐음을 확인한 날이 그날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록에 남길 만한 뭐 그런 게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민주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중요한 어떤 저는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금 일부에서 친노 세력들이 보면 만약에 이런 지금 이재명을 아버지로 하는 이런 정당 전혀 다른 민주당 바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지금 그 친문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 복원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복구 운동. 네.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이재명이 9월 달에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오면 저는 이게 힘이 받을 걸로 봐요. 아니 그거는 우리 어벤져스도 벌써 얼마 전에 무료로 갖다 쓰시라고 진짜 민주당으로 가라. 네.
진짜 이 가짜 민주당에서 벗어나서 진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전통 민주당. 아, 그렇죠. 정통이죠. 정통 원조 민주당. 민주당. 예, 그 민주당 원래 원형대로 이렇게 변질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이게 정말 민주정당이 아니게 된 거 네, 아닙니까? 완전 새로운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다. 이건 어찌 보면 총선에서는 참패했지만 저들이 압승을 거둔 후에 이 힘 조절도 안 되고 감정 조절. 아까 박지원이 그 막 그냥 네, 그 내뱉는 거 보세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그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내지르고 갑질하고 국민 눈꼴 시린 뭐 그런 것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번에 말이죠. 이 국민의힘은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하는데 민주당은 8월 18일로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그렇죠. 네. 불과 20일 상관인데 이 국민의힘은 이뭐 3파전, 4파전, 1강 2중 1약 뭐 하는데 뭐 판사가 요동치고 어떻게 하고 뭐 1차 투표에서 끝나냐 뭐 결선 투표로 가냐 이렇게 변화무쌍한 뭐를 하는데 저기는 뭐예요? 추대 아니에요. 근데 또 추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단독 입후보하면은 뭐 추대를 하게 돼야 되니까 위성 후보를 등록시킬 위성 후보. 위성 정당이 아니고 위성 후보를 등록시킬 거예요. 이 신조어에 누굴까요? 그 누굴지요? 남국이? 김남국이? 그럴 수도 있겠네. 김남국이. 남국이 출마. 기타금은 코인으로 내고. 기타금은 코인으로 내고. 예? 코인도 받습니다. 네, 코인도 받습니다. 거기 이제 후보 등록 공고하는데 네. 코인도 받습니다. 네. 가로 열고 잡코인도 오케이. 뭐 이렇게 써놓고. 네. 예? 왜냐하면 누군가 옆에서 그 들러리 서주는 후보가 있어요. 네. 지금 북한이 말이죠. 저게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다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회민주당, 네. 천도교 청우당,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조선노동당에서 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 위성 정당 그 한반도에서 위성 정당 원조가 거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성 정당이 아니고 위성 후보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추대하면 모양새가 하니까 적당히 뭐 페이스메이커 한 명 정도 이제 이렇게 기용을 해서 선거에 우리 경선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늬만 경선. 네, 뭐 이제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내일 모레쯤이요. 내일쯤 뭐 이재명 대표 사퇴직 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그 선거 앞두고 사퇴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렇게 쇼를 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왕조 시대의 민주당, 영남 남인의 정당. 뭐 이런 정당이 이제 더 쉬워지는데 요즘 이제 제가 그 의원들 보니까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당이 이 꼬라지가 되어가고 있냐. 지금 정말 이 민영배 전략위원장 참 민영배가요. 전략위원장이라는 게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민영배가 막 그 기자회견 할 때는 막 저렇게 하잖아요. 이 당내 회의를 하면 이 말을 좀 천천히 한대요. 아주 늦게. 그러니까 이른바 똥폼을 되게 뽑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 성질 나고 저 민 위원장 그 좀 발언 속도 1.5배로 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참 그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저 전략이라고 해봤자 지금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법안들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